빨간 명찰과 장기수. 2004년 12월 12일. 같은 죄수라도 감옥 내에서 등급이 달랐다. 벙털은 거물급 정치인들과 권력층 혹은 재벌들을 일컬었다. 반면에 개털은 잔챙이들, 돈 없고 백도 없어 사회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다. 또 다른 분류는 죄질과 형량으로 분류되었다. 흉악범과 파렴치한 잡범. 죄질이 나쁘고 흉악한 범죄일수록 같은 감방 안에서도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 생계형 범죄나 조무래기 잡범들은 형량이 높은 흉악범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게 이 세계의 나름대로 룰이었다. 검치, 구치소에서 검사한테 조사 받으러 가는 것 출정,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는 것 때 호송버스를 탈 때는 죄수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 위에다 다시 양손을 포승줄로 꽁꽁 묶었다. 그리고 보통 3명씩 굴비처럼 엮어서 호송버스에 태웠다. 어느 날 내가 검치를 받고 올 때였다. 나와 함께 엮여서 호송버스에 타는 죄수 한 명이 흰색 포승줄인 나와 다르게 푸른색 포승줄에 묶여 있었다. 또한 그는 수갑도 2개나 채워져 있었다. 내가 궁금해서 다른 사람한테 슬쩍 물어보았다. 그는 우리처럼 잡범이 아니라 한 수 위의 거물급이라고 했다. 즉, 우리보다 훨씬 흉악범이라는 뜻이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거렸더니 다시 설명해 주었다. 그 죄수에 비하면 우리 같은 잡범은 귀여운 어린애 장난 같은 죄수란다. 그는 인질 강도라고 했다. 형량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나오는 거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속으로 좀 쫄았다. 또 한 번은 3명씩 엮고 나니까 나하고 또 한 사람하고 둘이만 달랑 남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나하고 그 2사람이 엮여서 호송버스에 올라탔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른 게 많았다. 우리 일반 미결수들은 대부분이 흰색과 파란 색깔로 자신들의 죄수번호와 방번호를 오른쪽과 왼쪽 가슴에 달고 있었다. 그런데 나하고 단둘이 묶인 그 사람은 빨간색 명찰을 달고 있었다. 수갑도 2개를 찾고 더군다나 허리에는 가죽 벨트로 묶였고 발목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하여튼 우리 일반 잡범들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로 묶여서 법원에 최종 선고를 받으러 간다고 했다. 그 사람은 나를 보면서 씩 웃었다. 제 딴에는 같은 죄수끼리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순간 난 무언가 모르게 섬뜩함을 느꼈다. 그의 눈을 바로 쳐다볼 수도 없어서 시선을 회피하며 형식적인 목례로 답례만 했다. 나보고는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마지못해서 내 죄명을 대답해 주었다. 그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죄명과 저지른 행위를 자연스럽게 무용담처럼 늘어놓았다. 나는 그의 얘기를 듣고 소름이 오싹 돋으면서 바싹 쫄았다. 그는 자기 마누라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했다. 남의 얘기를 하듯 태연스럽게 말했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2심 재판을 받는 중이란다. 운이 좋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며 기대하고 있었다. 자기는 변호사도 필요 없는데 강제적으로 국선 변호사를 붙여주었지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재판에 참여만 한다고 불평했다. 자기는 이제 살고 싶지도 않다면서 사형시키면 사형당하고 싶다고 했는데 횡설수설이었다. 죽은 마누라가 몹시 믿기는 해도 죽이고 나니까 마음이 편치 못하고 후회가 많이 된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 무서우면서도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다 싶었다. 그런 말을 듣고 함께 묶여 있으니까 내 마음도 울적하고 기분이 몹시 개떡 같았다. 내 감방에 새로운 강력범이나 흉악범이 들어오면 기존 있던 죄수들은 긴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예우해 주었다. 이곳의 관례는 흉악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죄수나 형량이 무거울수록 받들어 모셔야 했다. 우리 같은 잡범들은 자연히 무릎을 꿇게 되었다. 몇 달 동안에
나는 같은 건물에서 방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 어느 방에 갔을 때 거기에는 아직 소년티가 나는 어려 보이는 20대 중반의 청년이 있었다. 풍기는 인상은 부드럽게 보였다. 범죄자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다. 그때 나는 1심 판결이 나서 그 방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에게 한숨을 내쉬면서 내 형량을 한탄하니까 그 청년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주의를 주었다. 징역 1, 2년 정도 가지고 그딴 소리는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경고하다시피 2번 다시 입도 뻥긋하지 말라며 강압적으로 말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은 뺑기통으로 들어갔다. 청년이 자리를 뜨자 얘기를 해주던 죄수가 그 이유를 슬쩍 내게 말해 주었다. 그 청년은 징역 15년형이 대법원 상고에서 확정되었다고 했다. 처음 1심 형량은 무기징역이었고 2심 항소심에서 그나마 15년형으로 감형되었다고 했다. 그의 범행은 말로 할 수 없었다. 항소심에서 무기에서 15년형으로 감형된 것도 정신 이상이 인정되어서라고 했다. 그 정도 형량을 받았다면 대충 눈치로도 그의 범행이 짐작할 만했다. 인간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범죄, 그것이 무엇인지 말 안 해도 짐작이 되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희생이 되었다는데 그 희생자가 바로 청년의 아들과 딸이라고 했다. 매스컴에서도 크게 떠들썩한 사건이었다는데 나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와 같은 방에 있는 동안에 나는 내 형량을 가지고 일체 입 밖으로 신세 한탄을 할 수 없었다. 속으로만 지겹고 까마득했지만 그 청년 앞에서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였기 때문이다.